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그리다 TV의 김박입니다. 오늘은 클렌징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클렌징 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떤 클렌징을 써도 다 상관없다. 단지 그 사용법에 있어서 꼭 유념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클렌징들은 많이 비슷해요. 비누도 있고, 그리고 크림도 있고, 또 오일형도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으로 쓰게 되는 그 티슈로 사용하게 있는 클렌징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스크럽젤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필링젤을 사용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클렌징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클렌징을 쓰더라도 그 클렌징들은 대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피부에 있는 잔여 혹은 메이크업을 지우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는 역할이 바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에 있는 층을 한번 벗겨내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클렌징을 여러 번 하고 났을 때 어떠세요? 내 피부가 너무 뽀얗고 하얗고 좋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거듭 그 다음날이 지나고 났을 때 피부가 빨개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피부는 민감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다이아몬드 필링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아주 과한 클렌징 중에 하나죠. 다이아몬드 필링을 하고 났을 때 재생이 잘 돼서 뽀얀 피부를 원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과하게 피부를 긁어내는 바람에 재생하는데 한 수년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클렌징하고 그거랑 뭘 비교할 수 있겠는가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매일매일 쓰고 있는 클렌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해서 피부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오늘 제가 꼭 유념하게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클렌징을 쓰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꼭 중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워시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알칼리성의 클렌징들은 피부를 벗겨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벗겨내는 작용을 한 클렌징이 얼굴에 묻었던 것을 다 제거하는 거죠. 물론 수십 번 또는 100번 정도 워시를 하면 좋지만 그러고 나면 얼굴이 아마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거는 P사의 피토젤이라고 하는 클렌징이 있어요. 이 클렌징은 중화를 시켜줘서 약산성으로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클렌징들에 상관없이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아주 최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물어봐요. 중화를 왜 꼭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머리를 하러 미정원에 가서 간혹 그 컬을 만들 때가 있어요. 펌어를 할 때 중화제라는 걸 중간에 쓰죠. 중화제를 쓰는 이유는 중화를 하지 않으면 컬이 꼬불꼬불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컬 정도가 됐을 때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중화제를 시키면 컬의 정도가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중화제를 쓰는 건데요. 이렇듯 대부분의 화학이라고 하는 제품들은요, 내가 원할 때 시작을 주면 그것에 대한 시작의 종료점을 반드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적해 주는 방법은 스물스물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단칸에 그냥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화제라고 하는 성분을 사용해서 그 단계를 마무리한다면 훨씬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중화제까지 마친 피부를 조금 더 잘 클렌징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무리 클렌징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클렌징 해야만 했었던 모공속 안에 있는 노폐물은 모두 다 제거되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아마 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솜들을 이용을 해서 가지고 계신 미스트를 뿌린 후 모공 속 안에 혹여 남아있을 법한 노폐물을 잘
닦아서 버리는 것까지 하는 게 사실 완벽한 클렌징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커튼을 쓰고 계세요? 소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소매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런 솜을 쓰고 있는데요.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이 솜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죠.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솜은 어떻게 해도 조금 찢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먼지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솜의 차이점은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 먼지로 인해서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혹시 피부가 홍조 현상이 있다든지, 혹은 가려움증이 많다든지, 혹은 여드름증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최근에 뭔가 트러블이 많아서 불금증이 생기거나 특히 좁쌀만한 그런 뾰루지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 먼지가 많이 유발되는 솜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펌핑을 사용해서 솜에 미스트를 묻힌다 하더라도 잔여되는 먼지들이 모공 안으로 들어가서요, 모세혈관 깊숙한 곳까지 혹여 만나게 되면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주범이 되거든요. 사용하시는 커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능하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튼처럼 먼지가 잘 나지 않는, 어떻게 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커튼도 있거든요. 이런 커튼을 사용하신다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또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바른 클렌징 쓰는 법, 그래서 좀 더 젊고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매일 쓰는 클렌징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정말 예쁘고 뽀얗고, 그리고 매일 재생을 잘 도와서 오히려 더 좋은 피부 관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방법들을 잘 사용하셔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데일리 클렌징으로 더 예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피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이어서 미스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앨리스 그리다 TV의 김박이었습니다.